제가 제 돈 재산으로 등록한 헬스장이 한 4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개츠비의 김세현입니다. 자, 운동을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죠. 내가 어떤 헬스장을 등록해서 운동을 다닐 것인가를 처음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고민하는 데 있어서 어떤 헬스장을 고르는 게 효율적일지, 제 개인적인 경험과 여러 가지 사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좋은 헬스장 고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거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훈련하고 있는 곳이 정말 집에서 10m? 바로 옆 건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하러 가야지라고 마음먹고 10분 이내에 운동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를 갖고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빨리 실행되지 않으면 그 의지가 식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게 직장에 가까울 것이냐 집에 가까울 것이냐, 요걸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둘 다 등록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고려사항은 운영시간이죠. 뭐 주말에 토요일은 언제까지 하고 일요일은 여는지 닫는지, 공휴일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침 몇 시에 오픈을 하고 몇 시에 마감하는지, 이것도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죠. 새벽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침 6시 반에 오픈을 하는데 나는 6시부터 운동을 해야 간신히 출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분이 6시 반에 오픈하는 곳에 다닐 수 없겠죠. 이런 것처럼 거리와 마찬가지로 운영 시간 또한 내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뭐 공휴일이나 뭐 이럴 때 모처럼 운동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좀 아쉽잖아요. 그럴 때 뭐 일일권을 끊어서 다른 데를 가야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추가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24시간 무휴, 연중 무휴 운동하는 곳을 찾으면 좋겠죠. 운영 시간이 또 잘 맞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다 보니까 특정 시간에 인원이 굉장히 밀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시간대에 그 시간대에 가보셔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 면에서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설은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깔끔한 인테리어, 청결 상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고려사항일 것 같은데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인테리어도 필요 없고요, 깔끔함, 청결함 이런 거 절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어떤 기구, 어떤 회사의 머신, 그리고 덤벨은 몇 킬로까지 있는가, 제가 선호하는 수입 머신이 많이 있는가, 바벨은 어떤 바벨을 쓰는가, 이런 거를 저는 봅니다. 청결 상태는 저한테 그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 깨끗하게 씻으면 되죠 뭐. 먼지가 좀 있고 이런 거는 제 운동하는데 크게 방해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벨이 여러 형태의 바벨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도 파워바나 뭐 아니면 탄성바 이런 것들이 또 구분돼서 마련되어 있는가, 베어링이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구분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덤벨이 여러분들 저는 뭐 40kg, 50kg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들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무거운 무게가 마련되어 있는 헬스장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가다가 30kg 이하의 바벨밖에 없는 곳, 덤벨밖에 없는 곳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될 경우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머신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국산 머신이 좋아졌다 해도 저는 수입산 좋은 머신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는 곳일수록 아무래도 운동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가 대표님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뭐 브랜드가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저런 브랜드가 섞여 있는 곳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곳 같아요. 예를 들면 래플다운은 어디 회사가 좋고 뭐 스미스 머신은 어디가 좋고 파워레그 프레스는 어디가 좋고, 이런 게 각각 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장님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수집하듯이 모으세요. 그런 곳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헬스장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비스 면에서 직원들이 친절한가, 이것도 꽤나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인사도 안 한다, 좀 아쉬울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운동을 처음 시작했는데 나를 운동을 잘 알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는 좀 불행한 일일 것 같아요. 친절하게 인사해서 맞이해주고, 그리고 내 운동을 잘 알려주고 방향성을 잘 이끌어줄 직원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분명히 좋은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친절하고 또 상세히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곳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요거는 지극히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좀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고려하는 사항은 헬스장의 분위기, 연령대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연령대가 좀 낮은 데를 선호하긴 해요. 그게 이제 특정 연령에 대한 혐오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건데, 연령대가 좀 높은 데에서 훈련을 좀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흔히 말해서 호크아이라 그러죠. 굉장히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물론 좋은 의미에서 쳐다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운동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연령대가 낮고 좀 편하게 자유롭게 훈련할 수 있는 곳을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받아들이는 편인데, 남들이 쳐다보는 게 좀 익숙하지 않고 적응이 안 돼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령대가 다소 낮은 데를 택하시면 좀 부딪히는 일은 좀 적을 겁니다. 아무래도 경험적으로 그런 일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첨가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령대가 높은 게 또 나쁘지만은 않은 게요, 그런 곳은 또 되게 이제 직원들과 그 회원님들 간의 관계가 되게 좀 돈독하다고 해야 될까? 분위기가 또 다른 의미로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훈련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내가 일하거나 생활하기에는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독고다이로 훈련에만 매진하고 싶다 하면은 젊은 층이 좀 더 많고
회원근이 약간 개인 플레이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을 택하시면 좋고요. 나는 약간 헬스장도 하나의 커뮤니티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어르신들 좀 많으신 데를 택하시면 되게 기분 좋은 일을 또 많이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가격적인 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거는 저렴할수록 좋긴 한데 여러 가지 할인이나 뭐 이런 타이밍이 잘 맞으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제 돈 재산으로 등록한 헬스장이 한 4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이제 할인하거나 이럴 때 특별한 이벤트일 때 등록을 해놔가지고 4군데를 했음에도 지출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정규 회원권도 많이 끊어놨지만 1일권도 많이 이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팁입니다. 1일권을 끊고 이용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직접 한 하루 정도는 경험을 해보고 그냥 둘러본 것만으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다 느껴보시고 하루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사전에 이렇게 딜을 하면 좋겠죠. 제가 오늘 1일권을 등록을 해보고 그날 만약에 등록을 했을 때 그 차액을 혹시 감안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사전에 협의를 하신다든가 하면 충분히 고려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알뜰하게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헬스장 고르실 때 뭐 고려해야 될 사항들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이 좀 가격적인 거를 많이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 하나만 보고서 이제 한꺼번에 1년치 막 이렇게 끊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렴한 가격에 등록을 하면 대부분이 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고 컴플레인을 많이 넣고 이런 경우를 저도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너무 가격적인 면에서 홀려가지고 등록하시는 것보다는 면밀하게 이제 관찰해보고 잘 비교해서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좋은 헬스장에 제가 사실 와 있습니다. 이곳은 청주 나우히트니스라는 곳이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일했었고 그리고 제 몸을 7할 이상을 만들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제가 청주에 살지 않아가지고 서울에 있는데 이렇게 또 청주 올 때마다 종종 와서 재밌게 그리고 알차게 훈련을 하고 가는 곳입니다. 점점 또 좋아져가지고 여기 청주 근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좋은 헬스장인지 아닌지 직접 와보셔가지고 판단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힘을 못 주겠어. 지금도 저는 프리웨이트 중심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너무 좋은데요? 좋은 기구 위에서는 나쁜 몸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옛날부터 막 들었고 알고 있었지만 오늘 특히나 더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운동할 때 특히 공감을 합니다. 서울에도 좋은 헬스장이 많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울에 헬스장을 크게 하기도 어렵고 좋은 기구를 정말 많이 때려박기에는 비용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그렇게 투자는 할 수 있지만 헬스장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서울권이 오히려 좀 넓고 쾌적하고 기구까지 좋은 그런 헬스장 찾아보기가 의외로 되게 어려운데 지방에는 이런 헬스장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에는 오히려 지방이 더 좋지 않아요. 정기권이나 또는 여기 청주에서 손꼽히는 제 생각에는 3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헬스장이에요. 뭘 받은 건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일했고 정든 곳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지. 오늘 이렇게 좀 좋은 헬스장 고르는 거 이야기해 봤습니다. 좋은 헬스장 고르는 법 알려드렸죠. 또 좋은 닭가슴살 제품 2개만 추천드리려고 또 광고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너무 좋은 제품들이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백질이 31g, 보통 막 18g, 적게는 막 12g. 조금 맛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한 30g, 40g씩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근데 참고로 한 끼에 20g 이상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20g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러나 20g씩 드시려면 2시간에서 3시간마다 꼬박꼬박 여러 끼를 드셔야지 하루 할당량을 다 채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단백질 할당량 채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늘려서 만들었습니다. 닭가슴살 몬스터 볶음밥입니다. 맛도 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이제 곤드레 나물 맛입니다. 인메이트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먹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원래 한 가지 제품에 꽂히면 쫙 먹는 편이라서 맛있고 그리고 단백질 함량도 높아가지고 이번 시즌은 요거랑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밀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뭐 볶음밥 비슷하죠. 근데 이 주먹밥입니다. 인메이트에서 역시나 나온 닭가슴살 구운 주먹밥. 근데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것보다는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드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솔직히 그냥 삼각김밥 맛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다가 구워 드시게 되면 아주 바삭바삭하고 식감 좋은 닭가슴살 주먹밥이 됩니다. 어우 침 고여. 정말 그냥 맛보다는 그냥 영양이다 하시는 분들 전자레인지에 돌리시고, 난 식감이 되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돌려 드셔보십시오. 이게 참 어려워요. 매크로라 그러죠. 단백질 매크로 맞추기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허락된 끼니가 많지가 않을 거예요. 빈도수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진짜 6끼까지도 드실 수 있는데 대부분이 4끼 정도를 간신히 드실 겁니다. 그럼 4끼에서 한 150g을 먹으려고 그러면 한 끼에 거의 40g씩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워 하시는데, 가장 이상적인 섭취는 사실 3시간 이내로 20g씩을 자주 섭취를 해주어서 150g, 120g 이렇게 채우시는 게 좋아요. 근데 단백질 150g까지도 사실 안 드셔도 되는 게 사람 체중마다 좀 다르지만 성인 남성 기준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시더라도 100g만 드셔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g씩 5끼 드시는 게 저는 제일 권장되는 단백질 하루 섭취량입니다. 그 이상 드셔야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체중이 더 많이 나간다, 운동량이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분들은 좀 더 드셔야 됩니다. 올 한 해도 랭킹닷컴과 함께 단백질 잘 채우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고독하러 가겠습니다.